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가 9월 A매치 기간 동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성인 대표팀은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했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감독 모두 이강인 선수의 합류를 절실히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부상 복귀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됐습니다. 곧 돌아와서 공식 경기를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일정도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과연 이강인 선수가 언제 황선홍호에 합류하게 될지, 그리고 부상 복귀 상황은 어떤지 최신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이강인 선수를 애타게 원했고 황선홍 감독은 빨리 와서 합을 맞춰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또 엔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 선수 없이 9월에 지옥 일정을 치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soon이라는 표시와 함께 곧 부상에서 복귀한다, 재활훈련 잘하고 있다라고 알렸거든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9월 A매치 기간에, 본래는 이제 A매치 소집 기간이 열렸을 때 이강인 선수를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빨리 합류시켜서 조직력도 갖추고 전술훈련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사실 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통상적으로 이 아시안게임은 본선 대회가 임박했기 때문에 대표팀 감독이 좀 양보하는 경우가 예상이 됐는데 9월 A매치가 친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아직 첫 승도 없는 데다가 경기력 내에서 이강인 선수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허벅지 근육 부상을 입으면서 그 어느 팀에서도 뛰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 웨일스와 0대0 무승부를 거둔 이후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웨일스의 5백 공략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이제 좀 지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됐었어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의 핵심 자원으로 떠올랐던 것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종 엔트리 승선 여부조차 불확실했었고요. 월드컵에서 잘하긴 했지만은 고정된 선발 멤버라기보다는 조커로 투입돼서 기용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거의 뛸 수 없었던 6월 A매치 기간 동안에 클린스만 감독이 완전히 공격 라인에 중심키를 쥐고 플레이하게 만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9월 A매치 때 황선홍 감독에게 양보하지 않았던 배경에 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클린스만 감독의 믿음이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 치는 웨일스전에 대해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웨일스가 조직적이었고 상대가 5백이었기 때문에 무너뜨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재능 있고 창의적인 선수이고 운동장에서 놀라움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오늘처럼 상대가 5백으로 나와서 무너뜨리기 어려운 경기를 할 때는 이강인 선수와 같은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하다. 이강인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면서 증명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강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변화를 줘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강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실질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역할과 같은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겼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보다는 조금 10번 자리 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상대 수비 두세 명이 따라 붙게 만들어서 중앙에서 공간을 창출하고 내려서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역할들에 만족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피니셔 역할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에 전술적인 설명을 했었습니다. 전진 패스 많이 하고 공격적인 패스 라인이 많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경기 내용을 되짚으면서 상대가 촘촘하게 세워서 공간이 많지 않았던 가운데 이강인 선수의 부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쉬워했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있었더라면 밑으로 내려와서 약간 메잘라처럼도 내려와서 빌드업을 하잖아요. 경기 시작 1분 만에 웨일스와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무리하게 공을 끌고 올라갔던 배경에도 내려와서 받아주고 풀어주는 플레이메이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이 이제 이기재 선수에게 연결됐을 때 차단돼서 위기를 맞이했다가 겨우 정승현 선수의 태클로 막았던 상황들도 나왔고, 48분에 좋았던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빌드업을 하기 위해 내려와주면서 생긴 공간으로 정승현 선수가 서령호 선수 오른쪽 풀백 쪽으로 길게 공을 찔러주면서 서령호 선수의 크로스 패스가 문전으로 배달됐을 때 이재성 선수가 뒤로 빼주고 홍현석 선수가 슈팅했으면 좋았을 상황에서 다시 이재성 선수한테 주면서 무산됐던 플레이가 있었는데, 만약 이 상황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지 않고 바로 위에서 이재성 혹은 홍현석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주고받으면서 슈팅을 때릴 수 있었고, 혹은 손흥민 선수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저 홍현석 선수의 위치에서 바로 슈팅을 가져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유무에 따라서 이 웨일스와의 경기의 결과가 상황이 분명히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 60분의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황희범 선수한테 오른쪽으로 전개해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면 이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가 공을 뿌려주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서 슈팅하는 상황이 더 많이 나왔었겠죠. 이런 부분들을 클린스만 감독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들, 이강인 선수라는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한 상황은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또 파리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였습니다. 이번 9월 1, 2주차 A매치 기간 일정에는 한국의 성인 대표팀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23세 이하 대표팀도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에 첫 경기를 치르지만 파리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2024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전도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키르기스스탄, 미얀마와 한 조에 속했는데 내년에 있을 파리 올림픽 예선 겸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근데 카타르는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을 해 놓은 상태 개최국이지만 경기 감각도 키워야 하고 또 예선전이 이 대회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병행되잖아요. 파리 올림픽에 나가기 위한 예선전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일단 카타르가 번외 자격으로 좀 이제 깍두기 같은 느낌으로 한국 조에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국이 9월 6일 저녁 8시에 카타르와 창원 축구센터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충격적이게도 0대2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카타르가 겨우 지난달에 일리디우 감독을 선임을 했고 일부 주력 선수들이 좀 오지 못했다라는 완벽한 전력이 아니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완패를 당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전 경기 기록에서도 8대5로 슈팅 숫자에서도 밀렸고 유효 슈팅도 2대1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황선우 감독이 4-1-4-1을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도 시도를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는 그런 경기를 펼쳤는데 뒷공간을 많이 내줬습니다. 38분에 수비 지역에서 길게 넘어온 롱패스를 카타르 공격수 알라위가 받아서 바로 때린 오른발 슈팅이 구석으로 빨려들면서 선제골을 내줬고요. 42분에도 이선 공격수의 문전 드리블 돌파 시도를 4-5명의 한국 선수를 에워싸고 있다가도 빠뜨렸고 그 이후 이어진 슈팅, 문전 근거리에서 나온 슈팅이 골대업으로 빗나가지 않았다면 두 번째 골을 빨리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67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이어진 롱스로인을 알 압둘라가 문전해서 백헤더 패스를 연결한 것이 이제 경합 과정에 바운드 되면서 우리 수비와 상대 공격이 경합하고 또 골키퍼까지 처리하려고 했던 상황이 껑충 뛰어 올랐으나 공이 뒤로 넘어가면서 조금 황당한 추가골 실점으로 이어졌는데요. 어찌됐거나 이 실점 장면을 떠나서 빌드업 과정에서 특히 페널티 에어리어 앞지역,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창의적인 패스라든지 날카로운 패스가 잘 나오지 않으면서 공격 플레이 자체도 아쉬웠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엔트리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또 내년 여름에 있을 파리 올림픽의 핵심 선수로도 기대를 받고 있는데 황선우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이강인 선수를 제대로 기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은 분명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카타르와의 경기는 다행히도 성적에는 합산이 되지 않지만 한국 대표팀이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파리 올림픽 예선인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전 참가 선수들과 와일드카드가 포함된 24세 이하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명단 조금 달라요. 하지만 황선홍 감독의 기본적인 전술 구조라든지 운영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고 두 팀 모두 이강인 선수가 핵심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의 부재 속에 특히 이강인 선수가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황선홍 감독이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이죠. 9월 9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창원 축구센터에서 한국 대표팀은 키르기스스탄과 실질적인 공식 첫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는 아무래도 카타르보다 키르기스스탄과 미얀마의 전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또 첫 경기에 1대1로 비겼거든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되지만 일단은 이 경기보다도 당장 중요한 건 이 경기를 병행하면서 진행될 아시안게임 담금질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 일정을 병행하면서 또 아시안게임 감독으로도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맹 프리시즌 기간 동안 부상 상황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황선홍 감독은 아무래도 아시안게임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 구단 측 그리고 이강인 선수 측으로부터 조금 더 정확한 최신 상황들을 전달받고 있어요. 당시에도 보름가량은 좀 뛰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일본 투어 경기를 모두 결장하고 전북과 치렀던 이제 부산에서의 경기만 조금 소화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았던 것처럼 지금 이제 황선홍 감독이 업데이트 받은 내용들을 이제 밝힌 걸 살펴보면요. 파리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연락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파리는 9월 13일에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 시점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강인 선수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 공을 갖고 훈련에 임했다. 파리는 이강인을 오는 16일 니스와의 리그왕 경기 출전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이강인이 빨리 합류하기를 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인이 소속팀과 잘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할 부분이다. 나로서는 당장 14일부터 팀에 합류했으면 좋겠다. 이강인을 지도한 지 1년이 넘었다. 기량이 출중하고 좋은 선수지만 팀원들과의 조합이나 포지션 고민 등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 선수와 몇 차례 교감을 했는데 운동장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강인의 포지션은 전체적인 조합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합류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이제 23세 이하 아시안컵 참패 당시 일본의 8강전에서 0대3으로 졌었죠. 그때 이후 이강인과 함께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빨리 발을 맞춰보고 싶다. 실질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개막 이후에나 합류를 하게 될 텐데 황선홍 감독은 이제 13일에 연락이 와서 바로 와주기를 바라긴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대로 파리는 니스와의 경기 출전을 위해 이강인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파리의 일정을
상황을 보면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도 여유가 없어졌어요. 도르트문트, 뉴캐슬, AC 밀란까지 한 주에 들어가면서 파리가 16강 진출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와 주말 리그 경기를 이제 병행하는 과정 속에 로테이션의 폭도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스쿼드는 또 이제 홈그로운 선수를 등록해야 되는 일부 비율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 일부는 제외될 수가 없고 또 여기서 전력 외로 편정된 선수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번 챔피언스리그 스쿼드에 빠진 핵심 선수가 공격수인 에키티케, 미드필드인 베라티인데 에키티케 같은 경우야 콜로무아니가 들어오면서 자리를 잃게 된 것이지만 이 베라티가 빠진 것은 최근에 이제 카타르 팀으로의 이적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속에 결국에는 미드필드 라인의 창의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은 이강인 선수가 엔리케 감독도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일정들을 보시면 한국 시간으로 9월 16일 토요일 새벽 4시에 있을 니스와의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부상 복귀전을 치를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기에는 9월 20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그리고 9월 25일 월요일 새벽에 있을 마르세유와의 르 클라지크 프랑스 리그왕 라이벌전이 있어요. 그 뒤에 있을 클레르봉전 같은 경우에 사실 약체이기도 하고 그 뒤에 있을 뉴캐슬전은 사실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중요한 토너먼트 결승전 일정이 그 전후로 있기 때문에 사실 요 경기까지 안 보내주기에는 파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르세유전까지 치르고 보내줄 가능성을 애초에 제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빨라도 도르트문트전까지는 치르고 보내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13일에 알려주겠다라고 한 것은 13일까지 세계적으로 A매치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혹시나 파리 생제르맹이 다른 공격수들, 다른 선수들이 부상으로 쓰러질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강인 선수를 빨리 보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도 지켜봐야 되지만 다른 선수들의 출전 가능 여부도 지켜봐야 하는 것인데요. 일단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황선홍호는 9월 16일에 중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 9월 16일에 또 이강인 선수는 파리와 니스의 경기를 치러야 되잖아요. 대회 첫 일정부터 함께 할 수는 없고요. 대회 첫 번째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 저녁 8시 30분에 쿠웨이트와의 경기로 열리는데 이 경기는 확실하게 이강인 선수가 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스와의 경기를 치르고 바로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이동 거리와 또 여독이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 현지 시간으로 19일이고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까지 파리가 이강인 선수를 데리고 있다가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보내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2차전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9월 21일 저녁 8시 30분에 태국과 치르게 되는데 도르트문트와의 경기까지 치르고 보내줄 경우엔 당연히 이 경기도 뛸 수가 없겠죠. 그 뒤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9월 24일 바레인과의 경기인데 이 경기 전에 사실상 이제 16강 진출을 확정 지어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에 조별리그 전 경기를 결정하게 되고 또 이렇게까지 일정이 지연이 된다면 파리는 이런 상황들을 가늠했을 때 마르세유전까지 치르고 보내주거나 혹은 마르세유전을 앞둔 선수단의 상황을 지켜보고 보내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가 부상인 가운데 아센시오 선수가 음바페 복귀와 맞물려서 파리에서 좀 주전 공격수로 함께 경기를 뛰었어요. 무한리가 오면서 물론 아센시오 선수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랑스와의 경기에 이길 때 아센시오가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어서 기여를 했었고 리옹과의 경기에 4대1로 이길 때도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조지아와의 유로 2024 예선전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 4대0으로 앞서 있던 전반 44분에 조금 이제 혼자 쓰러지는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경미한 부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일단 쓰러져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몸 상태를 봐야 됩니다. 만약 아센시오의 부상이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나머지 공격 라인 중에서도 A매치 기간 안에 추가적인 부상이 나온다면 이강인 선수가 마르세유전까지는 치르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의 16강전 일정이 한국 시간으로 9월 27일에 열리고 8강전이 10월 1일이에요. 마르세유와의 경기까지 치르고 올 경우에는 이 16강전도 출전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동 시간과 피로가 있기 때문에 8강전부터야 뛸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챔피언스리그 경기만 뛰고 올 경우에는 뛰고 넘어왔을 때 중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빠르면 9월 21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강, 8강, 4강 결승까지는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파리의 뉴캐슬 원정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지 못할 것이다. 아시안게임의 이 뒷부분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백승호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선발을 했고 또 주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수비 라인에는 이상민 선수가 이제 음주운전 논란 때문에 배제가 되면서 김태현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된 상황이고요. 전북현대로 이적한 박재용 선수가 최전방의 주전 공격수를 맡을 것 같고 이 스트라이커 뒤에 유로파 선수들이 많죠.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헨트의 홍현석,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이선 공격진을 맡고 또 여기에 뭐 대표팀 경력도 있는 엄원상, 조영욱, 송민규 같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제 막강한 라인업입니다. 수비 라인에도 뭐 클린스만 감독도 호출을 했었던 박규현 선수가 있고 또 이강인 선수와 함께 폴란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함께했던 최준, 이재익 뭐 이런 선수들, 이광현 선수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또 최근에 미트윌란으로 입단한 이한범 선수도 수비 라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비해 화려함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라인업입니다. 또 서령호 선수도
황선홍도 대표팀이 지금 이번 일찍 보내지 않을 정도로 성인 대표팀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인데요. 과연 황선홍 많은 우려와 이제 불안 속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또 합류가 이루어지고 3회 연속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최신 상황 또 이강인 선수의 부상 회복 상황 및 출전 상황이 확정되는 대로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